곧 시험인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영상 시리즈만 공부하세요. 실기시험 합격 보장합니다. 21번.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 관리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소변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2. 소변량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3. 소변주머니의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다. 4.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정답은 5.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가 틀린 답이에요.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22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도뇨관을 하고 걷지 않도록 한다. 3. 유치도뇨관은 세게 당겨지는 것이 좋다. 4. 아랫배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치도뇨관이 꺾이지 않도록 살핀다. 5. 유치도뇨관을 하면 반듯하게 누워 있도록 한다. 정답은 4. 아랫배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치도뇨관이 꺾이지 않도록 살핀다입니다. 어떤 노인은 3일만 누워 있어도 잘 못 걷고요. 어떤 노인은 3주 정도 누워 있으면 잘 못 걷게 돼요. 그래서 하루 20분 정도는 서거나 걷도록 돕고요. 단 2, 3분만 서 있을 수 있는 노인은 세수할 때만이라도 서 있도록 해요. 23번. 소변주머니 비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가. 소변기에 소변을 받는다. 나. 소변을 비운다. 다.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는다. 라. 소변 배출구를 연다. 마. 배출구를 잠근 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1. 가나다 라마. 2. 나다라 가마. 3. 라나가 다마. 4. 라가나 마다. 5. 마라가 나다. 정답은 4. 라가나 마다입니다. 소변주머니 비우는 순서는 소변 배출구 열기, 소변기에 소변 받기, 소변 비웠으면 배출구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 소독하기,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기입니다. 소변주머니 비우는 순서를 외워볼까요? 열기, 받기, 잠그기, 소독, 꽂기, 열기, 받기, 잠그기, 소독, 꽂기. 그래서 열받잠 독꽃, 열받잠 독꽃, 열받잠 독꽃. 24번.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일 때 양치질하는 것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똑바로 누운 자세를 하게 한다. 2.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게 한다. 3. 엎드린 자세를 하게 한다. 4.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5. 입을 크게 벌리게 한다. 정답은 2.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게 한다입니다. 옆으로 눕히고 양치질을 도와야 살에 들리지 않아요.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 너무 깊숙이 닦지 않도록 해요. 대상자의 입안을 닦아낼 때는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도록 하는데요. 부득이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주고 닦도록 해요. 25번. 칫솔질 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혈액 응고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한다. 2. 대상자 스스로 칫솔질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도록 한다.
3.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칫솔질을 한다. 4. 구토를 유발하므로 혀는 닦지 않는다. 5. 양치질은 3분 정도가 적당하다. 정답은 5. 양치질은 3분 정도가 적당하다입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가 치실을 사용하면 출혈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요. 가능한 대상자 스스로 칫솔질을 하도록 해야 독립성이 증진되어 잠자기 전과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양치질 하도록 해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리도록 하고요.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닳아져 시리게 되니 주의하도록 해요. 혀도 닦도록 하는데요. 너무 깊숙이 닦으면 구토를 유발하니 주의하세요. 26번. 치약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가번 2. 나번 3. 다번 4. 라번 5. 마번 정답은 4. 라번입니다. 사진에서 보듯 치약을 칫솔모 위에서 눌러 짜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치약을 칫솔 위에 두툼하게 올리는 것은 틀린 방법이고요. 치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입안에 거품이 가득 차서 칫솔질이 어렵고 치약의 청량감 때문에 치아를 대강 닦아도 잘 닦았다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치약을 적당량만 사용하도록 해요. 27번. 칫솔질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앉은 자세로 칫솔질 할 때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2. 앉지 못하면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 한다. 3.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4. 칫솔질 후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헹군다. 5. 물을 머금기 힘들어하면 곡반을 사용한다. 정답은 3.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가 틀린 답이에요. 45도 각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사진의 그릇이 곡반인데요. 곡반은 물을 받아내는 곡선 모양의 의료용 그릇이에요. 붉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곡반의 오목한 부분인데요. 이 곡반의 오목한 면을 대상자의 턱 밑에 두고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내요. 28번. 의치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닦는다. 2. 의치용 솔에 주방세제를 묻혀 닦는다. 3.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4. 의치를 빼서 찬물에 담가 보관한다. 5.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에 의치를 삶는다. 정답은 5.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에 의치를 삶는다가 틀린 답이에요. 의치가 변형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하지 않습니다. 29번.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샴푸 대용품으로 물과 함께 사용한다. 2.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청결하게 한다. 3. 거품이 나지 않도록 조심히 바른다. 4. 모발이 더럽더라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발의 소량을 가볍게 바르고 그대로 둔다. 정답은 2.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청결하게 한다입니다. 물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요. 모발에 충분히 적시도록 바르고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 후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요. 모발이 많이 더러울 때 샴푸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듯이 모발이 너무 더러우면 두발 전용 세정제도 여러 번 사용해서 모발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30번. 손발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 담근다. 2. 주기적으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 보습한다. 3. 건조 방지 클렌저나 비누를 선택한다. 4. 손톱과 발톱은 모두 둥글게 자른다. 5. 손발톱에 염증이 발견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4. 손톱과 발톱은 모두 둥글게 자른다가 틀린 답이에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그림에서 보듯 손톱은 둥글게 자르고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요. 31번. 회음부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2.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도록 한다. 3. 항상 항문 쪽부터 닦도록 한다. 4. 방광염과 요로감염은 회음부 청결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질환이다. 5. 커튼을 활짝 열고 닦아 환기시킨다. 정답은 1.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입니다. 32번.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2. 귀지는 입이 인 후과에서 제거한다. 3.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어도 깎지 않는 것이 좋다. 4.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 이마뺨 목 뒤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 2. 귀지는 입이 인 후과에서 제거한다입니다.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고요.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은 깎아줘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요. 귀지는 의료기관에서 제거하도록 해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아요. 쉽게 외우려면 곰돌이는 코봉이라고 외우세요. 는 코봉이를 눈코봉이라고 읽고요. 눈코봉이의 자음이 니은, 키읔, 비읍, 이응이잖아요. 그런데 눈코볼입도 초성이 똑같이 니은, 키읔, 비읍, 이응이에요. 그래서 곰돌이는 코봉이, 눈코볼입, 기억하기 쉽죠. 눈코볼입, 얼굴 씻는 순서예요. 눈코볼입, 눈코볼입, 곰돌이는 코봉이, 그래서 눈코볼입. 사진에서 보듯 곰돌이가 마귀처럼 뿔이 있고 목도리도 했네요. 그래서 곰돌이는 코봉이, 눈코볼입, 이마귀 곰돌이 목도리. 그래서 이마 귀목, 이마 귀목, 이마 귀목. 얼굴 씻는 순서를 외워볼까요? 곰돌이는 코봉이, 이마귀 곰돌이 목도리. 그래서 이마 귀목, 이마 귀목, 이마 귀목. 33번. 면도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한다. 2. 폼 클렌징으로 충분한 거품을 내 면도한다. 3. 전기면도기 사용을 자제한다. 4. 면도날은 45도 각도로 사용한다. 5. 주름진 피부는 아래로 잡아당겨 면도한다. 정답은 3. 전기면도기 사용을 자제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면도날에 노출되기 쉬운 일회용 면도기보다는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단 전기면도기를 사용할 때는 감전의 위험은 없는지 주의하세요. 34번.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목욕물 온도는 따뜻한 60도씨가 적당하다. 2. 식사 직전과 직후에는 목욕을 피한다. 3. 2~30분 이내로 목욕한다. 4.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면 부드러운 말로 유도하고 강제하지 않는다. 5.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주어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 1. 목욕물 온도는 따뜻한 60도씨가 적당하다가 틀린 답이에요. 목욕물 온도는 40도씨가 적당해요. 35번. 통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둔다. 2. 몸의 말초 부분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3.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한다. 5.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한다. 정답은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36번. 침상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눈 주변도 비누로 꼼꼼히 닦는다. 2. 팔 쪽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3.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허벅지 쪽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3.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입니다.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요.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고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요. 그림에서 보듯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데요. 이렇게 닦으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서 배변이 원활하게 돼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 닦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요. 그래서 외울 때는 유방원 복곱 시계 방향, 유방원 복곱 시계 방향, 유방원 복곱 시계 방향. 37번. 쾌적한 환경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70에서 80% 정도의 습도가 적당하다. 2. 방과 복도,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한다. 3. 복도, 화장실, 계단은 조도를 낮춘다. 4. 벽, 마루, 문, 선반은 같은 색으로 칠한다. 5.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없애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2. 방과 복도,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한다입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하고요. 방 복도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실내 온도는 20에서 23도가 적당하지만 노인이나 급성질환자는 좀 더 따뜻한 실내 온도가 좋아요. 그런데 잘 때는 담요를 덮으니까 좀 더 낮은 온도가 편할 수 있고요. 26도 이상은 더워서 좋지 않아요. 복도 화장실 계단은 밝은 조명을 사용하도록 해요. 벽 마루 문 선반은 다른 색깔을 칠해서 구분이 되도록 해요. 문턱이 있으면 발을 높이 들어 건너야 하니까 문턱에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면 편안히 문턱을 지날 수 있겠죠. 3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3. 머리, 오른쪽 팔, 왼쪽 팔. 4.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5.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정답은 4.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입니다.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입히고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요. 외울 때는 임마벗건, 임마벗건, 임마벗건. 입힐 때든 벗길 때든 오른쪽 편마비든 왼쪽 편마비든 링거액을 꽂고 있든 아니든 무조건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난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세요.
위의 5개의 보기 중에서 1번과 4번만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납니다. 1번은 오른쪽 팔로 시작해서 왼쪽 팔로 끝나죠. 4번은 왼쪽 팔로 시작해서 오른쪽 팔로 끝나고요. 임마법권이니까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그래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입힐 때는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이고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입힐 때는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이에요. 임마법권이니까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벗길 때는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이고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벗길 때는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이에요. 39번. 수액을 꽂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벗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왼쪽 팔, 머리, 링거액, 오른쪽 팔. 2. 오른쪽 팔, 링거액, 머리, 왼쪽 팔. 3. 링거액,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 오른쪽 팔, 링거액, 머리, 왼쪽 팔. 5. 왼쪽 팔, 머리, 링거액, 오른쪽 팔. 정답은 4. 오른쪽 팔, 링거액, 머리, 왼쪽 팔입니다.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입히고요.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죠. 외울 때는 임마법권, 임마법권, 임마법권. 링거액은 건강한 팔에 꽂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팔과 링거액이 바로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정답을 고르세요. 위의 보기 중에서 4번이 정답인 이유는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왼쪽 팔에 링거액을 꽂고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왼쪽 팔과 링거액이 붙어 있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 그래서 임마법권, 임마법권, 임마법권. 40번. 신체 정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한다. 2. 발을 적당히 벌려 지지면을 넓힌다. 3.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는다. 4. 허리를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5.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한다. 정답은 4. 허리를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허리가 아닌 무릎이에요. 몸의 무게중심을 낮게 하려면 구부려야 하는데요. 이때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닌 무릎을 굽혀서 몸의 중심을 낮게 만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곧 시험인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실기 영상 3번도 클릭하세요. 실기 2번에 이어 실기시험 3번 해설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공부하는데 좋았다면 좋아요.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